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나는 남편이 첫 바람을 피울 때부터 그랬어요. 이 새끼를 용서할 마음 따위 단 1도 없었죠. 우리 함께 성장하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말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시부모님을 완벽한 아군으로 만들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사실 전 남편 놈의 경우 비록 대기업까진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에서 오래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저희가 결혼할 당시 동년배 직장인들보다 벌이가 훨씬 좋았어요. 물론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상당히 밝았죠. 그때는. 그러나 그런 반면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친정에서 할머니 간병과 가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자격증은 있었으나 그래봤자 직업 경험은 없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리 남편의 잘못이라 해도 그래,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일자리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빈몸으로.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이. 물론 저희 친정이 나름 유복하긴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할머니는 시설로 들어가게 됐고 오빠네 부부와 합가를 하니 많이 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저까지 친정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였죠. 그래서 이 악물고 남편을 용서하는 척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 세상 모두를 속이는 그런 연기를 한 겁니다. 물론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언제가 됐든 내가 이기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이죠. 그래서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좋은 아내 연기를 했고 또 이 인간이 바람 피운 전적이 있다는 거 그걸 아주 철저히 잊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티를 안 냈죠. 이 새끼가 방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내인 저를 얕볼 수 있게 그렇게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또 바람을 피울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런 제 생각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아주 그냥 제대로 골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작은 일도 무조건 크게 만들어 일기에 적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음식을 해줬을 때 이 인간이 야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닌데? 예전에 꽁꽁에서 먹어본 적도 있지만 당신이 만든 게 훨씬 더 맛있어. 야 이거 죽인다 진짜 라며 저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하는 모습을 남편이 좋아하는 걸 열심히 만들었지만 결국 꽁꽁과 비교를 당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등등 대충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충 100배 정도 과장을 해서 증거로 남겼죠. 매일매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피해자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사의 경우 설거지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아주 작은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고 전부 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오지랖이 넓은 이웃들이 아이고 새댁 요즘 밖에서 일도 한다고 하더만 이런 소소한 가사까지 혼자 다 하나 보네? 뭐 이런 소리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마다 저는 구슬픈 미소와 함께 힘없는 목소리로 그게 저는요 가사 말고 도움되는 게 없어서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천사처럼 보이게 말이죠. 뭐 눈치를 보니까 남편 놈도 저를 조사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 본들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나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겠냐고 그런 게. 왜냐? 저는 가사를 완벽하게 했고 내조에 빈틈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시부모님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늘 언제나 최선을 다했죠. 또 주변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평판이 최고인 착한 아내였으니까. 털어본들 먼지가 나오겠냐고. 여하튼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폭탄이 터졌던 바로 그날 남편은 제가 제시한 정신적 학대 판결에 대해 어지간히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 그지같은 새끼.
판사의 그 같은 말에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되더니 야! 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억 없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맨날 칭찬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왜 안 믿는 거야? 라며 거의 울부짖듯 항변을 했지만 이미 두 분이나 불륜을 저지른 놈의 주장 따위 그걸 누가 믿어주겠나요? 절대 먹힐 리가 없죠. 안 돼. 그리고 사실 이건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저는요 진심으로 아이를 원했어요. 남편은 싫어했었고 물론 저도 이 인간의 아이를 가지긴 싫었기에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아무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애를 낳은 후에 이혼을 하고 장기적으로 돈을 뽑아낼까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왜? 이 새끼는 천사처럼 착하고 완벽한 아내인 나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쓰레기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바람을 피우면 까딱 일을 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에게도 이게 또 할 짓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여튼 그래요. 두 번째 불륜을 느끼고 증거를 하나둘 모으면서 저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 그로 인한 불면증과 심리치료를 받았다라는 통원 기록을 추가 증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이게요 꾀병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사일 그리고 파트 알바 거기다가 이혼에 대한 준비로 너무 바빠서 사람이 항상 피곤했고 또 드디어 이 새끼한테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무 설레어서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불면증이 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두 번째 불륜 상대녀인 그 유부녀 솔직히 그지 같은 내 남편을 다시 한 번 더 불륜남으로 만들어준 거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남편에게 알리는 거 그거는 그냥 참아줄까 했는데 안 돼. 그래도 죄는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얘도 내 계획의 희생양으로 쓰기로 결정하고 이 여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겁니다. 스미마생. 제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박살을 내주겠거니 했는데 역시나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죽어나가는 중인가 본데 근데 이 일을 어쩌나 안타깝게도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년아. 나도 너한테 고통 줄 거야. 그리고 전 남편의 경우 불륜녀의 남편에게도 거대한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파견 직원에게 손을 댄 것으로도 마찬가지. 이것도 직장에서 신용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완전 구석 저 멀리 한직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날 즉 제가 남편 회사에 방문했던 바로 그날 다른 여성 사원이 차를 내오며 면담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이 사람 들으란 식으로 아니 세상에 만날 놈이 없어서 그런 놈을 만나냐? 여자 때리는 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만나? 라는 말을 슬쩍 흘렸는데요. 거짓 정보를. 보니까 그때 했던 그 말이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천사 같은 아내를 패고 바람을 피운 쓰레기가 된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인간 말종 벌레가 된 거죠. 끝으로 지금 현재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별장 이거 임대로 내놨고요. 쭉 일하던 파트타임 알바 상사에게 그분에게 소개받은 회사에서 지금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아주 확실한 고급 원룸에서 살고 있으며 위자료나 결혼 생활 중 받은 알바 월급은 거의 손대지 않았고 또 집세 수입과 더불어 전날 알바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 직장 수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왠지 모르게 삶의 보람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분명 어떤 성취감은 있는데 행복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그냥 뼈다구나 발라줘야겠다고. 심심해. 댓글 1번. 우와 이 연놈들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네요. 덜덜덜덜. 완전 뼈까지 싹 발라버리는구만. 야 특히 마지막 문장 너무 무서워. 덜덜덜덜. 이러다 다 죽는다고. 대댓글. 나는 남편이 첫 바람을 피울 때부터 이미 용서할 마음이 단 1도 없었어요. 저는요 여기 첫 문장부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2번. 그렇죠. 일본 여자들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지 같은 상황이 와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존버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개박살 내버리는 거. 야, 이거 진짜 무섭죠. 3번. 그런데 이 쓴이 의지가 진짜 강하네요. 거기다가 인내심도 개쩔고. 와, 이걸 참네. 여하튼 사람 일 혹시 모르는 거니까 저도 잘 배워둬야겠어요. 4번. 마지막에 행복한지 잘 모르겠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적 달성과는 상관없이 남편이 바람을 피운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계속 불행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라도 그러니까 보복, 보상 이거 안 하면 더 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뭐 본인은 그걸 믿었다고는 하지만 이 인간이 또 언제 바람이 날지 그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 거 아무런 기억도 없이 기약도 없이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계속 웃으며 살아야 한다 이거요 절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쓴이는 그만큼 힘들었다 이거죠. 상처받고 그러니까 참은 거야. 5번. 그나저나 마지막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무사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 불륜이요. 이제 뼈도 안 남을 거야. 6번. 헐.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완전 집요하고 침착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섭네. 덜덜덜덜. 야, 아주 그냥 진짜 지옥 밑바닥까지 끌고 가네요. 시궁창 쫙 깊은 곳까지. 근데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근데 야, 아까 댓글에도 나왔죠. 야, 언제 바람을 또 필 줄 알고 그걸 참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서워요. 온역으로 서리가 내린다니까. 이 정도면 뭐 폭풍이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